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그냥 보통 우산으로는 버티기 힘들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크고 단단한 우산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자,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가 여러분들에게 크고 단단한 우산 씌워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비 피해 가시죠. 그리고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통해서 오후장에서 든든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종목 오늘 2개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이 각각의 종목들 힌트 하나씩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의 힌트.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글로벌 왕좌 목표. 이게 첫 번째 주식 비기의 힌트고요. 두 번째 주식 비기 힌트도 드릴게요. 매연 저감 장치와 2차 전지로 시너지 효과. 이게 두 번째 주식 비기 힌트입니다. 자, 오늘 무려 2개의 종목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인데요. 자, 어떤 종목들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차차 풀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받아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혹시 이런 방법으로 들어오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요.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모든 정보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2개의 종목이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은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시작을 좀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10월에도 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 굉장히 심화가 됐었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기관 지금 물량 던지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참 무거운 시장 상황 나타나고 있어서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디커플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만 왜 유독 이렇게 오르지 못할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전망이 사실 좋지 않은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큰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환율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곧 시장은 안정화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년 전망, 사실 내년 전망이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이익을 보자면 내년에도 분명히 좋은 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을 때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과 또한 톡방에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든든하고 확실한 종목 하나만 좀 제대로 담아놓기만 해도 이거보다 든든한 게 없잖아요. 자, 그런 것들 저희가 다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방송만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과 또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해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께 2개의 주식 비기 드리는 날입니다. 좀 속도 높여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주식 비기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일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화학 소재 전문. 화학주들 참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화학 소재 전문이라고 나와 있을 때 오늘 힌트는 굉장히 크게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업체는 화학 소재 전문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2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봤을 때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은 총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4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뇌화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뇌화물은 말 그대로 불을 견디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 타지 않고 그 강도를 유지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 혹시 이러한 것을 어디에 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1000도씨의 불이면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용광로거든요. 제철, 재련 그런 쪽에서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MC님의 답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느는 게 있어야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철로의 용광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겁다라는 게 사진을 봐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견디는 물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러한 온도에서 녹지 않고 버티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철소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제철소와 안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게 바로 뇌화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상반기만 보더라면 철강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출 비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라인 케미칼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생석회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은 생석회가 어떤 건지 아신가요? 근데 석회 앞에 생이 뭐 살아있다라는 건가요? 근데 석회가 살아있을 수 있나요? 일단은 이런 부분을 제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긴 게 생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돼지열병과 같은 게 났을 때 바닥에 가루로 돼서 뿌려있는 하얗게 것을 뿌리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생석회인데요. 하지만 돼지열병이 났은 그런 소독 기능보다는 사실 제철소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같이 넣어주게 되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생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철의 질을 상당히 높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철강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화물과 마찬가지로 철강 산업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생석회 사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사업은 바로 코크스입니다. 코크스는 아마 시중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석탄을 가공해서 만드는 연료가 코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린 라인 케미컬, 그러니까 생석회와 뇌화물과 마찬가지로 철강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철소에 들어가는 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철소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은 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주요국 조강 생산량 증가율 추이를 보면 올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철을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철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고 많이 생산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자동차니 뭐 조선이니 다들 철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들에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게 바로 철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이 말씀 잘 해주셨지만 자동차라든지 조선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철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져갔고요. 다시 한번 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강 제품이 단순히 많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철강 제품의 가격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상황까지만 보자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철강 업체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성장,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 회사의 대주주가 철강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철소를 가지고 있는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주주가 성장을 하자면 자회사인 이 회사 역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주주 철강 업체의 3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대주주 3분기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20조 6,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3조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367.5%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실적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상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MC님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실적 발표했으면 주가 어떻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으면 주가도 같이 엄청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서 좀 이야기하셨던 게 마음에 걸려요.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아직 좀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급락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하락폭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주주 회사인 철강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철강 업체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 역시도 철강 업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업체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사실 실적 부분 올해 전체만 보자면 여전히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철강 업체가 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선 반영돼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저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빠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된다면 철강 업체 역시도 분명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년에는 분명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실적에 맞지 않는 주가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철강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럴 때 정확하게 잘 전략을 구사한다면 손실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도 있고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자회사인 이 업체 분명히 철강 업체에 재료를 공급을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사업입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장을 이끌었던 사업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가장 조정을 덜 받은 건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시장의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강하게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전기차의 보급으로 인한 2차 전지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상반기에도 그러한 부분을 보여줬고 하반기,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바로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배터리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23년부터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대주주를 포함한 철강 업체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은 게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업종에 비해서 이 종목이 유독 하락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음극에서 리튬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충전이 되는 것이고요. 양극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MC님 혹시 이 업체는 양극재와 음극재 어느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컨닝을 의도치 않게 했는데 자막이 먼저 나갔어요. 네.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 하고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엄청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양극재가 1,547억, 전년 대비로 무려 236%나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 5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특히 양극재 부분에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건 2차 전지 성장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 올해에는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공장 증설이 조금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올해에 증설이 되면서 증설 효과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증설을 통해서 분명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무려 1조 2,700억 원 규모인데요. 이는 차별화된 현금으로 기존 재무 구조를 개선 또한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장 증설을 통해서 실적 성장까지 이룬 매우 좋은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을 이 회사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부터는 2차 전지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빛을 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 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종목이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첫 번째 주식 비기 종목 정말 투자 포인트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철강과 2차 전지 양쪽에서의 그 성장 포인트들 같이 누려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철강은 뭐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2차 전지는 뭐 지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시대 대세가 됐다 보니까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정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놓으면 빛을 발할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종목 이미 좀 감 잡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을 알더라도 매수 타점을 알아야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짚어봤고요. 지금 현재 고가 상태 어떤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일회성 비용 부담. 자, 아무리 좋은 투자 포인트, 성장 포인트가 있어도 지금 현재 막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부담스럽죠. 자, 현재 고가 상태 어떤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30%나 상반기에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무려 248%나 상반기에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무려 940%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주주 쪽에 철강 재료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는 매출 5,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를 했습니다. MC님이 보시기에는 실적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들어서 계속 분기 매출 나올 때마다 사상 최대다 이 얘기가 꼭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까지 그러한 부분을 가져갔었는데요. 사실 매출에 대한 성장 분명히 매우 좋은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에 조금은 하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화물 사업에서 임금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회사에 대한 성장성은 매출을 통해서 증명을 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조금은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3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철소에 대한 원재료를 제공을 하는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MC님은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한 것 같나요? 글쎄요. 철강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훨씬 더
뭔가 미래 사업이다라는 느낌이 나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장성만 보자면 2차 전지가 굉장히 더 큰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인데요. 오히려 철강 업체보다 2차 전지에서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간 게 3분기 실적으로 분명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이 업체는 철강 업체로 구분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2차 전지 업체로 구분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2차 전지에 대한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 리레이팅이 한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주가 상승에 위한 투자 포인트가 저는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올해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자본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요. MC님은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또 질문이 증설로 하면서 이제 그 자본이 늘어나게 된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의 유상 증자를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그를 통해서 자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현금 흐름표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현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활동 현금 흐름 한번 보자면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재무활동에서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죠. 이 부분이 바로 유상증자를 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증설을 통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철강 쪽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지만 성장성,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회사는 굉장히 2차 전지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에도 공자 증설은 이루어졌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유상 증자를 이미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투자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현금 흐름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채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 100%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유상 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47%까지 내려가게 되었죠.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5,900%가 늘어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이 더 될수록 수요가 더 많아질수록 이 회사는 공장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까지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올해 성장률로 한번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추후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했고 안정적이고 성장성 또한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도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실 때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게 되면 저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식 비기 종목, 올 들어서 계속 분기 매출 최대 경신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3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솔직히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담이 없는 게 임금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털어내고 다음 분기부터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봤으니 이제는 차트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실적으로 증명. 자, 늘 실적과 주가가 같이 가죠. 뭐 일시적으로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힌트로 실적으로 증명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업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파
가파른 속도로 성장세 그리고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기대감에 좀 올랐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지금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조정을 보이면서 추세의 하단에 좀 닿여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60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를 한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지만 이 박스권 하단과 추세의 하단 그리고 60주봉이 현재 겹쳐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에 나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조금 하이는 했지만 분명히 성장성을 잇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 모회사와 좀 엮이면서 철강 업체 그러한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은 상당히 좋은 기술적인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 현재 자리는 241선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에 닿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쭉 이어서 보자면 241선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견고한 지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해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추세 상승선, 추세선을 한번 살펴보자면 추세의 하단과 박스 하단에 정확하게 겹쳐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박스 상단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의 일회성 비용이 이미 빠졌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로 해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매수하신다면 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3장에 걸쳐서 첫 번째 주식 비기 낱낱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식 비기도 바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배기가스 후처리. 오늘 이 힌트 지금 시점에 굉장히 솔깃한 그런 힌트인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 배기가스와 관련돼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자, 오늘의 이 종목 대체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1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환경소재 분야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 소재 및 시스템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트랙트형 배기가스 저감 촉매를 납품 중에 있는데요. 기존의 열 병합 발전소, 수도권 매립지 가스 발전소에 현재 납품 중이던 SCR 설비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유럽과 미국의 미국 티어 4등급에 해당하는 DPF, 그러니까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공업사에 납품 중에 있고 화력발전소와 기존 공장 등에서 지속적인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회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사실 향후의 성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요소수 대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 무궁무진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자동차만 하더라도 기존에 전기차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저감장치, 배기가스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곳에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기업, 친환경적인 게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배기가스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 현금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총 9만 대의 농용 경유차에 DPF를 좀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는데요. 1분기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선적 방식이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1분기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 선정 방식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예산 집행이 조금 미뤄진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 업체의 상반기 실적을 조금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2분기,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상당히 기대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산 집행이 좀 미뤄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사실 조금 좋지 않은 실적을 달성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그만큼 더 좋은 실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 회사는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예전에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MC님은? 이렇게 훅 들어오는 질문. 좀 대답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더니 또 네네. 근데 들었던 기억은 나긴 나요. 이게 양극재랑 관련해서 전구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복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 간단하게 주시죠.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극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양극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전구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2차 전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환경 관련 촉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양극할 물질인 전구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실제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집계된 NCM 전구체 수입량은 11만 5천 톤으로 2020년 연간 수입량인 11만 1천 톤을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8월까지 전구체 수입액 중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중국 비중이 무려 93.2%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수요 증가 및 고용량 그리고 고출력화와 맞물려서 중국 전구체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구체 부분에서 국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구체 중국에서 이제 수출 안 할래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특히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력한 게 전구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전구체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의 생산 능력은 2020년 말 1천 톤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천 톤을 증설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전체 5천 톤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능력이 연 5천 톤 규모로 현재 가동률은 8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800억 구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는 한 번 더 증설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설 효과를 통해서 전구체 매출은 5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900억이 넘는 그러니까 22년에는 매출액 1,400억 원을 이 전구체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는 만큼 사실 내년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11월입니다. 올해 거의 끝나고 내년에 어느 정도 성장을 가져가는 종목들을 투자의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객사가 요구하는 생산 능력은 단일 품목당 1.5톤에서 2톤 정도 수준인데요. 향후 대규모 증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배기가스 저감 장치 생산해내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더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전구체 국산화 이 이슈와 관련돼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이렇게 확실한데 지금 재무제표는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2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내일을 위한 투자. 자, 일단 힌트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제 예측이 맞는지 함께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가져온 업체들 말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실적을 있는 종목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사실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인 것이 맞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2%,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8%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기가스 저감 장치 쪽에서 정부에서 예산 집행이 미뤄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상당히 기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업체가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전구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구체 부분에서 무려 내년에는 1,200억 원의 매출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매출액은 923억입니다. 전구체의 비중이 상당히 적었음에도 923억을 기록을 했는데 전구체로만 내년에 1,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되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반기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닌 부채가 좀 크게 늘어났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표를 보자면 투자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구체, 분명히 전구체에 대한 증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투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재무 활동으로 부채까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데 부채 비율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지 한번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보율 같은 경우 1,20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내년의 실적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무 쪽에서 상당히 안정성, 투자가 많아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안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주실 수는 있지만 안정성 또한 가져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무제표상에서도 확실히 포인트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구체에 대한 투자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게 지금 부채 비율 뭐 그렇게 높지 않고요. 유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봤으니 이제는 차트 보셔야 되겠죠. 자,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반등 구간 진입.
자, 일단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렇고 좀 이야기 나왔을 때 차트도 좀 상상을 해보면 지금이 우리한테 상당히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어떤 모습 그리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납득이 가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지만 사실 상반기에는 좋지 않은 실적을 좀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구체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쪽에서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 초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가져갔습니다. 이후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땐 추세의 하단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주만 보더라도 사실 음봉이 좀 큰 마지막 음봉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저는 적절한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시점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전체적인 박스권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박스권의 좀 하단에 위치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 실적만 보자면 충분히 하락을 해도 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실적에서는 분명히 배기가스 저감 장치 미뤄졌던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전구체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크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박스 상단을 넘어서 다시 한 번의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꼭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스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 여러분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식 비기까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무려 2개의 주식 비기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모두 2개의 주식 비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비기들 요즘 핫하다라고 하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주식 비기들이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관심이 갖게 되는 환경 관련 테마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2개의 주식 비기나 전해드렸는데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들 한 줄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사실 최근에 급한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엔 대주주 업체와 마찬가지로 철강 업체 업종에 대한 좀 내년에 대한 불안감,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 부분에서 시장이 컨센서스에 조금 하회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실적을 통해 2차 전지 쪽에서 대한 성장성은 이미 확인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이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굉장히 투자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은 맞지만 하반기에 대한 실적은 분명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늘 제가 가져온 두 업체 모두 내년에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11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는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렇게 크게 빠져 있는 종목도 매수하시게 된다면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큰 수익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크게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슬슬 월동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장에서의 월동 준비,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들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매수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